자, 우선 뇌물죄를 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냐면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가 2페이지 5번에 수뢰죄의 종류라고 하나 보일 겁니다. 종류. 거기를 먼저 항상 뇌물죄는 이게 머릿속에 쫙 떠올라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거. 자, 뇌물에 관한 범죄입니다. 뇌물이 뭔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129조 1항이 이것을 조문을 쓰어주면 혹시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서 여러분이 여기가 수뢰죄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단순 수뢰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땐 더 편한데 그냥 수뢰죄라 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129조 1항 수뢰죄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다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공무원이 그냥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뢰 받는 겁니다. 여기를 수뢰죄라고 합니다. 129조 1항 수뢰죄라고 합니다. 1항 수뢰죄. 그리고 129조의 제2항이 사전수뢰죄라는 겁니다. 사전수뢰죄. 그러면 여러분 사전이라는 말은 그 전이라는 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기 전이죠. 공무원이 되기 전에 뇌물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이 될 자입니다. 사전에 공무원 될 자가 사전에 이건 사전은 뭐다? 공무원이 될 자입니다. 아직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 될 자. 공무원이 될 자가 여기는 청탁을 받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청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사전수뢰죄는 청탁. 그럼 아직 안 했지만 대충 보니까 수뢰죄는 뭐야? 공무원이 뇌물만 받으면 수뢰죄야. 청탁을 받지 않아도 돼. 됐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30조는 조금 놔두고요. 건너뛰고 131조입니다. 1항. 그 다음부터는 조문 안 써도 돼요. 조문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관계없어. 저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6번에 131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빼고 순서를 해버릴까? 순서를 해봅시다. 앞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7페이지 130조입니다. 130조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제3자에게 공무원 중개인이 직무, 이거는 뭡니까? 부정한 청탁입니다. 청탁을 받고 뇌물을 요구, 약속하는 겁니다. 이 뇌물은 제3자에게 주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그러면 자 봅시다. 우선 이 세 개만 가지고 본다면 수뢰죄는 그럼 여기죠. 수뢰죄는 맞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안 봐도 되죠. 맞죠? 청탁 안 봐도 되죠. 뇌물은 뭐 하면 돼? 받으면 술액죄예요. 청탁이든 부정한 청탁이든 없어도 돼요. 그 다음입니다. 넘어갑니다. 131조. 잘 봐요. 글자 그대로 합시다. 일하는데요. 여러분의 이 처사라는 것이 처사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행위를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 지금은 행위 그러잖아요. 행위. 혹 여러분 아마 할머니는 나이가 어리죠? 할머니가 한 60 됩니까? 그 중조 할머니만 80, 90 된 사람들은요, 행위란 말 모릅니다. 뭐라 그래? 처사라는 말, 처사. 그러니까 행위란 말은 현대요, 현대요. 옛날에는 행위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런다? 처사, 그딴 처사 그래. 그렇다면 그딴 행위하면 되겠어. 옛날에 뭐라 그래? 그딴 처사를 하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사는 개념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 글자가 뭐야?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뭘 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수뢰 후에 무슨 행위를 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거야. 그럼 무슨 여기까지만 좀 본다 그러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안 했어. 그럼 뭐야? 수뢰죄지 뭐야. 맞죠? 부정행위를 안 했다니까? 그럼 뭐야? 수뢰죄. 부정행위를 하면 뭐가 돼? 수뢰 후 뭐야? 부정행위죄.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글자 그대로 뇌물만 받으면 무조건 뭐가 돼? 수뢰죄야.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라면 뭐가 돼? 수뢰 후 부정행위죄야. 됐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2항. 공무원 중재인이 자 직무상 뭐 한다? 먼저 부정행위를 하고 사후수뢰죄입니다. 사후수뢰. 이거는 글자 그대로 뭘 먼저 했어? 부정행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뭐야?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뇌물을 언제 받았냐 이 말이에요. 부정행위로 하고 사후수뢰죄가 공무 중에 받아대고 아무튼 관계없으니까 이항이 뭐야? 재직 중 현재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뭐야? 현재 공무원일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어. 관계없다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받으면 무조건 뭐야? 사후수뢰죄야. 그래서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았다. 수뢰죄 그럼 틀렸 맞아? 틀렸잖아. 사후수뢰죄잖아. 사후수뢰죄. 이게 무슨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야 여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받으면 무조건 무슨 죄? 수뢰죄. 요건 빼고 받고 부정행위하면 뭐가 돼? 수뢰 후 뭐다? 부정치사죄. 맞지? 부정행위를 하고 더 받으면 뭐가 돼? 사후수뢰죄.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2조가 알선수뢰죄입니다. 알선이 뭡니까? 가운데 뭐 한다? 중간 다리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이 알선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럼 여기는 뭐를 조심하냐?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수레죄 종류로 넘어갑시다. 거기 그 수레죄 종류 거기 있잖아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가운데 다리 놔줄 수도 있죠. 누가 있을까? 아들이. 어? 옛날에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가운데서 뭐 한다? 공무원하고 연결해 줄 수 있죠. 맞잖아. 장관하고 업자하고 연결할 수 있잖아. 그러면 김현철 씨는 뭐가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지. 알선수레죄가 안 되지. 맞잖아. 여러분이 경찰인데 여러분 부모가 피의자 가져가고 여러분하고 가운데 중간 다리를 놔줍니다. 알선수레죄 아니잖아요. 부모는 뭐가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무죄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범죄를 만든 게 허가 나와 있는 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입니다. 왜 수재라 그랬을까? 공무원이 받은 뭐야? 뇌물이라는 뇌물. 이것이 국어로 두음법칙이라 그런가? 요것이 가운데 들어가면 니은이 뭐로 바꿔져? 니을로 바꿔지잖아. 수외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가운데 뇌물이 아니지. 수재라 그래, 수재. 알선수재죄가 됩니다. 근데 알선수재는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라 나올까? 공무원의 친구가 가족이 알선수레죄라면 틀렸죠? 알선수레죄 누가 해야 돼? 공무원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수뢰가 아니라 뭐다? 수재. 특별불성이. 됐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넘어갑시다. 뇌물에 관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일단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뭐다? 중개인이야. 언론 중개인 이런 사람이 자신의 직무의 대가로 받는 거. 뭔가 이익을 받으면 이것을 합쳐서 뭐라 그래? 뇌물이라고 그래.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자신의 직무의 대가로 뭘 받는 거야? 뭔가 이익을 얻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뇌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분석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그러면 첫 번째가 문제가 된 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직무의 대가로 뇌물을 받을 때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임용 시험이 돼서 무효가 됐어요. 시험이.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임용이 무효가 돼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공무원이었는데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란 거야. 왜? 임용이 무효가 돼서. 이 사람이 과연 받은 게 뇌물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건 어느 시점쯤에? 행위 당시. 받을 당시는 공무원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뇌물죄는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우선 공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공적인 업무, 공무원 행위는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 그러면 뇌물죄는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걸 우리 뭐라 그래?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정한 거 처벌합니다마는 요 수뢰죄는 좀 공정과 관계없죠. 그렇다면 이 뇌물죄는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직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불가매수성,
공무원은 매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범죄의 보호법이 두 개입니다. 불가 매수성과 뭐다? 공정성입니다. 만일에 공정성만을 보호법익으로 해버리면요,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돈 받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럼 처벌을 못 해버린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니에요. 공무원이 만일에 어떤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하면 죄가 뭐야? 술액죄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하면 뭐가 돼? 부정처사죄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뇌물에 관한 범죄는 공정성뿐만 아니라 뭐까지? 불가매수성까지 둘 다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이 말이에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게 하므로 청탁이 있든 없든 부정행위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맞죠?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다음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행위 전이든 후든 관계가 없죠? 전에 받으면 뭐가 돼? 수뢰 후 부정처사죄. 나중에 받으면 뭐가 돼? 사후 수뢰죄. 전에 받든 후에 받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무란 법령에 의한 직무든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등 관계없어요. 현재 하고 있으면 전부 직무고, 그 다음에 이 직무란 과거에 담당하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담당하지 않아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면 전부 뭐 해당된다? 직무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뭐가 돼? 사전수뢰죄. 과거에 담당했던 게 뭐가 돼? 수뢰 부정처 되고 관계없다는 게 직무만. 그 다음에 이 범죄는요, 이렇게 이건 다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준 사람도 같이 처벌합니다. 여기를 준 사람을 뇌물 공여 또는 증례죄라고 합니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물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꼭 2명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뭐라 그래?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 준 놈이 있어야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항범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대항범 사이에는 형법 총칙에 공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범은 공동정범, 이건 다음 주에 하고요. 아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뭔만 하냐면 수뢰자 받는 사람과 준 사람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공동정범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정범은 일심동체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정범이라는 말은 일심동체입니다. 갑이 을이요, 을이 뭐다? 갑입니다. 갑이 한 것은 을이 한 거, 을이 한 것은 뭐다? 갑이 한 겁니다. 그런데 A와 B가 대항범이라는 것은요, 일심동체가 아니라 뭐다? 각각 A는 A요, B는 B입니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대항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입니다. 수뢰죄가 되면 수뢰죄만 되는 것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건 아니야? 공여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뇌물공여죄가 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수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영화 보면 간혹 있는 건 나오잖아. 자, 경찰이 잡았어. 자동차 운전자가 10,000원 탁 주니까 경찰이 뭐라 그래? 뇌물공여죄로 뭐 한다? 체포합니다. 자, 그건 누구만 죄가 되는 거야? 준 사람만 죄고 경찰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는 아니야? 수뢰죄가 아니야. 맞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범죄 꼭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마다 별개고, 이따가 배우겠습니다만 형량도 다릅니다. 형벌도 각각 처벌돼. 이건 다음 주에도 정확히 하도록 하고요. 4번은 조금 조심합니다. 내가 이 4번 지금 나온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직 경찰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 뇌물죄가 지금 5년 이하 징역인데요. 이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10년 이상입니다. 1억 이상 되면 받은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이고요.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어마어마하게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박근혜 씨가 이재용이라는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회장인가? 40억을 좀 받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40억. 그래서 박근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징역 22년을 받았어요. 왜? 거기 제1항 1호 해당되잖아요. 무기 또는 몇 년 이상? 그럼 다시 한번 조문을 읽어봅시다. 뭐가? 수뢰액이, 이랬어요. 수뢰액이. 그러면 지금 이재용 씨는 수뢰죄가 아니라 뭐다? 공여죄죠. 증례액은 안 나와 있어요.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 씨는 둘이 일심동체가 아니죠. 공동정범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처벌되는 사람 누구만? 수뢰자인 공무원만. 그러면 이재용 씨는 형법이 적용돼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을 줬지만은 받은 사람은 징역 22년이고 이재용 씨는 뭐야?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인데 이재용 씨가 그룹 회장을 위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2분의 1 감경하니까 얼마가 돼? 2년 6개월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해주려면 3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한테는 뭐를 선고한 거야? 3년 이하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인가를 선고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뭐를 물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누구한테만 적용돼? 수뢰, 공무원한테만 적용되고 누구지? 준 사람한테는 특가법 적용 안 됩니다. 공동정보 아니에요. 특가법 공동정보 아닙니다. 준 사람 뭐야? 그냥 형법상 뭐에 불과하다? 공여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이미 시험에 다른 데서 한 2번 나왔는데 아직 경찰직만 안 나왔습니다. 자, 수뢰증문 했고요. 그러면 뇌물이란 뭐냐 했더니 공무원이나 중개인 뭐로 받아야 돼? 직무의 대가입니다. 직무. 대가가 있어야 됩니까? 청탁은 관계없습니다. 직무에 관해서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 직무란 현재의 직무든 과거에 담당했던 장래에 담당했던 또는 자기가 그 직무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보조든 관계가 없다.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된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되면 촉하다. 대가나 즉 청탁이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뭐가 돼?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뭐가 된다?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시의원, 국회의원이 돈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 2번은 뭡니까? 노인 복지시설에 돈 받고 신문 구독료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돈 받고 직무 관련했죠? 지방시의원이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렇게 진행하잖아. 3번은 국회의원이 협회로부터 돈 받고 뭐 한다? 자료를, 치과협회인데, 대한민국 치과 치료 자료가 있을 거야. 이걸 준 거야.
돈 받고. 뭐가 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다 뭐다 이거?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받은 순간 뭐가 돼? 이거는 뇌물죄 해당됩니다. 알았지? 해당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직무와 이제 관련해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사교적 의뢰입니다. 사교적 의뢰. 결혼식 날 돈 준 거 있죠? 축의금 준 거.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 추석날 선물 보낸 거. 요게 과연 직무와 관련하였으면 뭐가 돼? 뇌물일 거고, 직무와 관련이 안 됐으면 뭐야? 뇌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평상시에 과거에 이제 청주시장에게 내가 지금 현재 뭐다? 그 청주에 사업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추석 때 내가 예전에 그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 근데 내 운동한 데가 이제 백화점 위에가 있어가지고 고등어 있지, 고등어 굴비 있지, 굴비. 한 마리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이만한 게. 10마리씩 그대 1000만 원이야. 우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운동한 데를. 그래서 한 마리 100만 어떻게 먹냐, 뭐 만져보려니까 깜짝 놀라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거 저 나가긴 나갑니까? 그러니까 잘 나간대요. 선물용으로. 그럼 그걸 누구한테 선물하겠어? 공무원이 누구한테 하겠냐? 공무원한테 하겠지. 그러면 그냥 추석날 선물 준 거야. 뇌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만히. 그래서 만든 게 뭘 만든 거야? 바로 김영란법을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사교적 의뢰라도 얼마 이상 넘지 마라? 뭐 5만 원, 10만 원 넘지 말라는 거야. 너무 뭐로 처벌돼? 김영란법으로. 만일에 직무와 관련된 뭐로? 뇌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선물이 그렇게 크게 못 주죠.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봐준다더만. 20만 원까지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사교적 의뢰라도, 그러면 시험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사교적 의뢰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그는 뭐다? 뇌물이에요. 직무와 관련 안 되면 이제 뭐다? 뇌물은 아니지만은 김영란법으로 금액으로 보겠지. 그러니까 김영란법 무조건 뭐로 보는 거야? 금액으로 봐. 금액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했는데 가장 문제가 5번입니다. 5번.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지금에 1년에 한 8억에서 9억 받을 겁니다. 자기 월급 연봉 외에 뭐 보좌가 않고 해서 하여튼 한 사람 들어가면 한 8억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하나에. 거의 한 10억 들어가서 생각하면 돼. 이게 너무 많아. 내 생각에는 한 3분의 1로 줄여도 돼.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임기도 한 2년 해갖고 난 추천제라는 거 좋지 않냐, 국회의원에. 그거 뭐 아무것도 별거 있겠어? 뭐, 개그맨도 하는 국회의원 뭐 누구라 못해?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해갖고 딱 모으잖아? 그러면 추천제라는 거, 뭐 한 번밖에 못해. 임기는 한 2년 정도로. 이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돈이 적답니다. 돈이 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정치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정치자금이면 죄가 아니에요. 정치자금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뭐다? 뇌물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 자금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거기에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받아도 뭐가 돼? 직무와 관련된 뭐다?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잖아. 만일에 A란 국회의원, 이제 검찰이 뭐다? 이제 그 수뢰죄로 처벌하니 그게는 뭐라 그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다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거야. 관계없어요. 선관위에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뭐한다?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뭐다? 뇌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들 말로 하면 뭐다? 어디를 타고 지나가? 교도소 담을 타고 교도소 담 있잖아. 담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검찰 맘입니다. 국회의원들 저 뇌물은 주로 검찰에서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 갈 겁니다만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갖다 붙이면 뭐야? 뇌물이고 안 붙이면 뭐야? 정치자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간단해요. 정치자금이면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 아니면 뭐야? 뇌물인데 정치자금인가 아닌가는 정치자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받은 돈을 그대로 회계 처리해서 한 푼도 거짓말 안 하고 뭐 해도 신고를 해도 뭐가 돼?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당시 뭐니? 그 이명박이 박근혜 때인가? 자살했잖아. 이건 갖다 붙이면 뇌물이에요. 아무 정치마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담을 한마디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한 게 하나 있었어. 무조건 뇌물도 아니고 무조건 뭣도 아니다. 정치자금도 아니다는 걸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 출판 기념회야. 국회의원들이 책을 써. 에? 지금 여기 청주시 국회의원 지금 비서실장인가? 노영민 씨? 그 양반이 말해서 맞아 터진 거 그거잖아. 출판회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팔아. 이 책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책이 가격은 안 써졌어. 그럼 뭐야? 알아서 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알겠어? 책값 알아서 준다고. 그럼 이 책이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만 주겠어? 모르지 얼마 준가? 그것은 처벌 안 했어. 이게 묵시적 관행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럼 누가 화가 나? 업자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출판을 일에 이제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한 2번 한 새끼도 있을 거고, 그 노영민 씨는 뭐 시집을 하나 내가지고 뭐 한다? 직접 와서 사가라 그랬잖아. 어디 와서? 자기 사무실에 와서 사가란 말이야. 사가야지 어떻게 한 곳만 살 수 있어? 많이 사야지. 그래서 앞으로 안 하기로 했어. 자기들끼리 당첨인데 하여튼 뭐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출판 기념회 그건 안 나온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관련해서 할 때마다 정치자금하고 뇌물하고 가운데가 참 애매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땐 주어줘. 정치자금에 해당되면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 아니면 뭐다? 뇌물인데 이게 정치자금인가 인가 뇌물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두시면 될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관련돼 있으면 뇌물이다. 그래서 니은에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법률의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관련된 직무가 있으면 뇌물이고, 그 다음에 직무인데 장래의 직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장래가 대충 어떤 직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겁니다. 앞으로 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이건 장래의 직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뇌물이 아니겠죠.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1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이란 걸 합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상대방을 딱 누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한 겁니다. 한 5억짜리 공사인데 얼마? 7억짜리로 합니다. 국가 돈 2억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빼돌린 걸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요, 업자한테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돈이 아니죠. 이미 빼돌린 돈 맡겨놨다 받은 거죠. 요거는 횡령죄지 뭐가 아니다? 수뢰죄가 아닙니다. 왜?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국가 돈 몰래 훔쳐갖고 빼가지고 맡겨놨다 되돌려 받은 거죠. 뇌물 아닙니다. 횡령죄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내가 정보과가 무시무시하다 그랬죠? 경찰 정보과.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말만 산업연수생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을 이제 중소기업에 보내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임금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중소기업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을 누가 하냐면 중소기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청주에 공장하는 A라는 사람이 청주 정보과 형사 B에게 부탁을 하니까 B가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장한테 가서 어이 A 회사에 좀 이번에 연수생 많이 좀 배당해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돈을 받았겠지 이제 그 공장장에게 B 회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뇌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정보과 형사는 뭐 하는 사람이 업무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지. 맞잖아요? 중소기업 회장에게 야 사람 연수생 어디다 분배라는 게 자기 직무는 아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지 않는다? 수뢰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수뢰죄가 안 됩니다. 됐어요? 안 됩니다. 이해되죠? 정보과 형사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리저리 분배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은 다 뭐다? 공무원입니다. 국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의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가가지고 구치소 가면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이제 진단서가 있으면 외부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병원서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가가지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겁니다. 허위 진단서를. 알았죠?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었겠지. 이 경우에 채책이 뇌물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진단서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배웠다시피 국립대 의사가 발행한 것은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 뭐다? 허위 공문서죠. 그래서 나는 이건 뇌물로 보는 게 맞는데 아니랍니다. 판례가. 왜? 이건 의사란 신분서 발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다? 의사란 신문서 발행한 거니까 의대 교수라는 것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수란 거하고.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암기해요. 이렇게 이 판례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야. 응? 다 이해된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과대 교수도 있잖아요. 이과 교수는 보통 직을 민간연구소의 직도 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민간연구 소속원으로서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수들이 이제 법대 교수들은 별로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공대나 이 환경과 교수들은요, 항상 민간 연구소 연구원들하고 직원으로 합니다. 그럼 지위가 두 개예요. 국립대 교수하고 환경평가 연구원하고. 그럼 이제 환경평가 뭐 하는데요?
당연히 돈 받고 그렇게 해주잖아. 뭐가 아니다? 뇌물이 아니란 겁니다. 교수 신분을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어? 민간 신분을 받은 거니까. 내가 판사했으면 다 이건 뇌물입니다. 예? 이거 우선 다 뇌물이야 이거. 그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 웃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썩어버린 거야. 왜? 바로 가장 썩은 데가 뭐다? 사프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 1, 2, 3, 1은 놔두고 2, 3, 4, 5, 6, 7 전부 이거 나는 봤을 때는 뭐다? 이건 뇌물을 맞습니다. 직무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한국어항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따 이제 이건 공무원 좀 보도 하여튼 얘들은 공무원을 취급합니다. 이게 뭐 한 데냐면 어항이 뭔 줄 아십니까? 항구 있잖아. 항구를 어항이라 그럽니다. 어항. 항구 있잖아. 항구에 가면 이제 막 쓰레기들 많이 나오잖아. 이걸 청소를 하면 청소업체입니다. 쉽게 말해 청소.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청소를 못해요. 그런데 어항협회 임원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특정 업체한테 돈 주기로 이제 해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뇌물이 아니냐 했더니 그 해양 쓰레기는 물속에 있는 거랍니다. 개 같은 소리. 그래서 뭐가 아니다? 이거는 어항청소가 어항청소는 어디를 하는 거야? 그 밖에 떨어진 걸 청소하는 것이 업무고, 예? 물속에 있는 거는 업무가 아니랍니다. 그럼 왜 지가 수술해 지 마음대로 해라 안 해라 그 회사를 지정할 권한이 있어? 이해됩니까? 암기하세요.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개 같은 판례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항은 어딜 청소하는 거야? 어항을 해양 쓰레기는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에 업체를 지정한 것은 직무 관련이 아니란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해운 정책과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선박 운행허가 담당 부서 감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돈 받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아니 중국 선박 운행은 누가 담당해? 중국 공무원이 담당하지요. 그래서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야. 나는 내가 경찰 쓴 거는 알선수리죄로 묶어버려야지. 이 업자가 우리나라 해운선박 공무원에게 돈 준 게 네가 중국 선박 운행에 대해서 이거저거 해준 건 아니잖아.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뭐한다? 가운데 좀 다리를 잘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알선수재는 모르겠지만 뭐는 아니야? 수뢰죄는 될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중국 선박 운행에 더군다나 배도 어느 나라 배야? 중국 배야. 우리나라 해수부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해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대가는 참 애매하지만은 뭐한다? 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입니다. 이익은 관계없어요. 꼭 돈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 드라마란 뉴스 보면 공무원들 돈 받으면 100% 뭐라고 하던가? 빌린 거라고 하잖아. 빌린 거. 빌린 거. 그러면 자 1억을 빌렸다고 해보자. 1억을 받았어. 1년 전에. 근데 1억 받은 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이제 왜 통장이 딱 찍혀져 버려가지고 받았으면 이게 뭐가 돼? 뇌물이지. 그럼 아까 요 1억이 넘으면 얼마였더라? 징역이 몇 년 이상이야? 10년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양 빼도 뭐라고 해야 돼? 빌렸다고 해야지. 빌리면 뭐가 뇌물이야?
이자가 뇌물이지. 요즘 1억에 이자가 한 달에 한 30만 원 되나? 그래서 얼마야 그때는? 발렸으면 이자가 300만 원. 300만 원. 뇌물이 얼마라고? 300만 원이야. 왜? 빌렸으니까 1억은 돌려줘야 되잖아, 원금 자체는. 그럼 뭔만 이익이 있는 거야? 이자를 안 줬으니까 이자가 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공무원들은 요즘 걸렸다고 하면 전 뭐라고 우기는 거야? 빌렸다고. 그래서 빌렸다고 하는 거야. 무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특가법 피해가려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만일 인정해줘봐. 300만 원이 뇌물이면 여러분이 판사라도 공무원이 300만 원인데 징역 살리겠어? 그냥 집행유예나 풀어주겠지. 그러면 이거 경찰 온 가지고 타협이 들어가겠지. 경찰이 있는 야, 너 시내 받았다고. 그럼 뭐 한다? 빌린 걸 해줄게. 자꾸 우기면 쉽게 받은 걸 해버려. 그렇잖아. 탓 많이 하지. 그래서 공무원들은 여러분 뉴스 보면 무조건 뭐라고 나와? 빌렸단 말이. 그래서 뭐 때문에? 특가법 안 받으려고. 그래서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자는 뭐다? 금전 그 자체 아니지. 1억이 아니라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요. 식사 제공받는, 저녁 식사. 2번 받았네, 2번. 점심 식사도 이익이죠? 이것도 뇌물입니다. 커피 얻어 먹도 뇌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딱 되는 순간, 우리 아들도 이제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항상 교육합니다. 되는 순간 뭐다? 친구들하고 술 마셔도 뭐야? 네 먹은 것은 네가 계산해라. 차라리 사준 거는 괜찮은데, 술도, 커피도, 밥도 뭐 하지 마라? 얻어먹지 마라. 전부 걸리면 뭐다? 뇌물입니다. 물론 봐주겠지. 하지만 뭐 한다? 언제가 쓸어버리고 먹으면 또 뇌물이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뭐가 있냐면 재건축 조합장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이 조합장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특가법에서 거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여기서 5페이지 보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4조 있죠. 뇌물의 적용 확대 있잖아요. 보이죠? 제일 밑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도로공사 있죠. 그 공무원 아니거든. 공사거든. 근데 도로공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사실인가는 모르겠더니 뭐 이거는 사실이에요. 말썽이 났으니까 도로 어느 고속도로던데 휴게소던데 하여튼 그 휴게소예요.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내린 거 자판 내린 거 그거 이렇게 원료만 되는 것에 1년 매출액이 얼마냐면 160억인가 됩니다. 그걸 누가 선정하냐 해도 엄청나게 근데 그냥 막 말씀 났어. 돈 받고 했냐 안 했냐인데 일일이 자판기 하나에 휴게소에 그것도 휴게소가 몇 개야.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그 관련해서 뭘 받을 수 있어? 돈 받을 수 있지. 공무원 아니지. 이론도 아니잖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관련돼 있으면 민간인들도 뭐로 처벌한다?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민간인들도. 그럼 모든 민간인이 아니지. 이거를 정합니다. 매년 누가 정하냐면요.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합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가법 읽어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넘어들어올게요. 그 조합장들 있죠. 재건축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조합장들이. 왜? 아파트 하나 건설해서 하고 나면 막 수천억 법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가 자기가 시공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에게 막 그런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장이 돈 받으면 뭐가 돼? 조합장 공무원 아니지만 특가법에 의해서 뭐로 처벌한다? 수뢰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 조합장이 거기 3번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험회사 생활 설계사입니다. 알겠지? 보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보험 계약을 들게 한 거야, 건설사가. 보험 계약 체결한 게 회사가, 그 이제 그 시공업체가. 그러면 이게 이익이냐? 이익이지. 그 사람들은 뭐야? 보험 계약 체결하면 수당 받잖아, 수당. 그래서 그것도 뇌물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이렇게 하는 것도 뇌물이고. 네 번째는 그 군인 대대장이 자기 이제 그 밑에 부하 공무원이 이제 진급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증 서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이익이죠. 보증을 써야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도 상급자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승진을 피해를 지고 있는 과장이 전화 여러분한테 야, 나 현안에서 돈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했어. 보증 좀 서달라고. 보증 서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됐잖아. 서줬다고. 그런데 이게 이익이냐? 보증 서주는 게 이익이냐는 겁니다. 이익이지. 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야?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 이것도 이익이 되고요. 다섯 번째, 그 유부녀가 그때 날짜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로스쿨 1호지 1호. 1호 일기지. 걔가 검사하면서 검사실에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경찰하고 검찰의 싸움의 스타트가 된 거죠. 이것과 김광균이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검사가 이제 뭐 25살 먹었기 초임 검사니까 그 유부녀가 사기 혐의로 왔는데 검사실에서 하여튼 왜 처음에는 강간으로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가지고 밖에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여자가 성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해버린 거야. 강간 맞지? 경찰에 수사가 들어간 거야. 자, 그냥 난리 날 거냐. 경찰이 언론에도 흘려버린 거야. 왜? 당시에 경찰 수사직 없잖아. 검사 수사직을 갖고 있으니까 흘려버린 거야. 그럼 생각해봐. 검사가 어찌됐든 간에 검사실에, 그 딴 데다가 어디서?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뭐 했다고? 강간했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 넘겨라 했어. 수사권 넘겨라. 또 검찰이 뭐랬냐? 강간한 건 아니고 둘이 서로 합의하에 한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그래도 처벌해야 되겠지. 일반 사람 같으면 합의하면 죄가 아니잖아.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는 뭐를 받은 거야? 성적인 것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로 처벌했어? 수뢰죄로 처벌했어. 알겠죠? 수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뇌물은 뭣도 된다? 성적 수요 욕망의 섹스 제공도 뇌물입니다. 됐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다.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